제27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 1분 1회, 덤은 6지판입니다. 돌가리기 끝에 강동윤 구단의 100번이 확정이 됐고요. 자, 탄샤오 구단은 1차전 3국에 출전을 해서 이지연 구단 그리고 쉬자위안 구단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탄샤오 구단은 3연승에 도전하는 판이었고요. 네. 이제 강동윤 구단이 연구했던 수법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번째 수에서 손이 멈췄었죠. 아마 이제 이 부분을 연구를 한 것 같아요. 이게 탄샤오 선수가 이쪽으로 돌이 와서 뭐 이쪽 손목을 두둔했을 때 이쪽 굳히는 쪽에 대한 생각을 좀 했었는데 향소목, 서로 마주보는 손목을 선택을 하니까 이건 예상치 못했다 하고 멈추는 모습이 있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더 잘 풀린 것 같습니다. 네. 자, 강동윤 구단은 이번 대회 한국의 두 번째 주자로 나왔고요. 네, 강동윤 구단이 양쪽을 걸쳐놓고 굳히는 선택을 했고요. 자, 준비를 한 초반 진행이 아닐 수는 있어도 강동윤 구단과 탄샤오 구단은 워낙 이 대국수가 좀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는 잘 알 수밖에 없는 사이예요. 워낙 오랜 세월 동안 두 선수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인터넷 대국이라든가 겪을 일이 많은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선수 모두 천재라고 촉망받으면서 어릴 때부터 좋은 성과와 많은 세계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베테랑이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요새 들어서 부쩍 베테랑 기사들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아진 게 저는 서로 약간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원성진 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주자였죠. 네, 한중 선수들이 느꼈을 때.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 선수들이 우스갯소리였겠지만 천여우의 선수가 스스로 원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쯤 되면 좀 은퇴하는 느낌. 네, 다른 쪽 보급으로 가는 느낌이 네. 강했는데 원성진 구단이 너무 성적이 좋다 보니까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리시아나오 선수라든가 당이페이 선수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전체적으로 좀 오랫동안 더 좋은 성과를 낸 선수들이 많아졌고 강동윤 구단 또 이번에 대표로는 안성준, 이지연 그리고 이제 박정환 구단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30대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좀 있으면 30대 중반으로 가니까요. 네. 이상할 게 없고요. 바둑으로 보면 이 형태는 전에 배석은 다릅니다만 이제 이지연 선수 바둑에 나왔던 그런 형태죠. 10년 전만 해도 이 30대가 되면 토너먼트 기사로 생활이 이제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강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초반 전투의 핵심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전투에서 저는 강동윤 선수의 여기서 두 수가 너무 빛났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 탄샤오 구단의 아래 붙이는 수. 자, 여기서 강동윤 구단이 고민의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네, 여기 밑으로 붙이는 수가 사실은 백에게 실수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수법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여기를 하나 젖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콤비네이션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곳에서 젖혀가는 수순이 여기는 호구가 선수다. 그러니까 이곳을 흙이 젖히는 돌이 이쪽에 흙돌이 온다고 해도 이 석점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가 이 젖히고 젖히는 거의 핵심이거든요. 실전 진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동현 구단의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강동윤 구단이 이대국에 들어가기 앞서 좀 오늘은 좀 강하게 두어 가야겠다라고 작전을 세워온 것 같았어요. 네, 그거는 이제 같이 연구한 안성준 구단에게 얘기를 들어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두겠다는 의도는 좀 보였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세게 둘게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의식적으로 포석 연구를 할 때 조금 더 강수를 많이 찾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압박을 해서 탄샤오 선수에게 좀 압박감을 주는 전략이 낫다라고 아마 강동현 구단을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정확하게 했다면 전략의 성공이죠, 이대국은. 저는 듣기로는 탄샤오 구단의 돌을 좀 공격 가는 거를 너무 좀 강하게 두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오늘 대국에서는 강동윤 구단이 좀 더 유연하게 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마 강동현 구단이 컨디션이 좋았으면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강동현 구단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최근의 컨디션이 베스트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최근 성적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보통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을 때 판단이 빗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강동현 구단의 우려는 느슨하게 두다가 탄샤오의 후반전을 살아나게 하는 것보다는 밀어붙인 게 낫다라고 본인을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이게 같은 기사들이 둔다고 해서 전략이 똑같지는 않아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좀 전략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아마 강동현 구단은 본인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그런 전략을 세우지 않았을까. 아마 컨디션이 좋았더라면 조금 다르게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밀어가면서 어느 정도 바꿔치기의 구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탄샤오 선수는 이도를 잡으면서 만족스럽다고 판단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우변 쪽의 모양이 넓었기 때문에 백이 조금이라도 우세한 바둑이 되는 지점이었고요. 자, 흑은 좌하 귀에 실리, 백은 두터움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바꿔치기 했을 때 백이 두 집 반 정도 편안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대국자들은 느끼기 어려운 차이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서의 두 사람의 좀 판단들이 이 판 전체를 조금 흔들지 않았나 싶고요. 이거 따내는 거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를 백돌이 있는 상황에서 손을 뺐다가는 백이 이곳을 잇고 여기를 두고 이런 데를 두고 먹이치고 뭐 이런 걸 다 선수를 해둔 다음에 여기를 끊어버리면은 여기가 자충이 꽉 차면서 수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곳을 잡아서 지키는 건 정수고요. 그렇다면 왜 흑이 이쪽으로 지키지 않았느냐? 이쪽으로 지키면은 여기 패를 통해서 굴복을 시키고 이런 데를 두면 또 패가 나기 때문에 지금 따내는 게 정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흑의 실리와 백의 세력으로 나눠졌는데 이쪽 모양이 넓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백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탄샤오 선수가 하나 이곳을 두어놓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강동윤 구단의 머릿속에만 있었을 것 같고 강동윤 구단은 이도를 잡으러 갑니다. 이도를 잡으러 가는 발상은 저는 이지영 구단도 안 할 것 같은데 네. 탄샤오 구단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곳을 두었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런 거 둘 때는 굉장히 좀 가볍게 이거 두면 이 정도 둘 거고 이거 하나 선수니까 이렇게 빠져나가야지 요런 생각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실전에는 갑자기 백이 상대도를 완전히 포위망에 가두는 강수를 두는데요. 저는 강동현 구단이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대국에서 좀 과감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강동현 구단이 자기 스스로 자기 컨디션을 판단했을 때 베스트는 아니다라고 봤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추측의 영역입니다만 정말 컨디션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판단으로 승부를 볼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또 강동현 구단이 후반이 약한 기사가 아니기도 하고요. 하지만 뭔가 빠르게 두터우면서 결판을 내려고 했던 건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100% 확신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흙이 젖혀갔다면 끼어갈 생각이었겠지만 흙이 이곳을 비껴가는 순간 여기서도 저는 이 정도 느는 정도가 아닐까 싶었는데 여기서 강동현 구단의 공세는 매서웠습니다. 네. 자, 이도를 쉽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탄샤오 구단의 이 표정도 좀 어두워졌거든요. 깜짝 놀랐다라는 느낌이었고 이거 진짜 이게 잡히나? 이런 우려가 생기는 그런 지점이었는데 잡히는 돌은 아닌데 거의 뭐 그거에 준할 정도로 시달릴 수 있는 구도로 압박을 했거든요. 네, 압박을 가면 갈수록 백의 승률 기대치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이 공격을 인공지능은 백이 흑도를 꼭 잡지 않아도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돌이 잡힌다고 봤으면 8집반, 7집반은 아니죠. 네, 살려주더라도 이 주변의 두터움이 워낙 커졌고 원래도 흑은 이 정도가 아니라 깊게 침투하라고 AI가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작게 살려주는 정도로는 백이 좋은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저는 강동현 구단의 바둑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탄샤오 선수의 한 수에 뭔가 강동현 구단의 마음이 좀 흔들린 것처럼 약간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건의 발단이 되는 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 다음 수인데요. 네, 그곳입니다. 이곳에 붙였는데 사실은 그래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이 그냥 잡아도 막 그렇게 대단한 자리는 아닌데 뭔가 강동현 구단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에 대한 좀 압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강수로 공격을 퍼붓는데 그게 오늘 강동현 구단에 있어서는 거의 유일한 실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공격을 가는 건 좋은데 또 멈출 때는 멈춰줘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어떨 때는 다 잡으러 가라고 했다가 네. 어떨 때는 멈추라고 했다가 이 그 브레이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악셀을 밟는 건 쉬워요. 생각보다. 그냥 잡으러 가면 되거나 그냥 공격하는 건 쉬운데 문제는 이만 하면 됐지가 너무 어려워요. 멈춰야 할 때를 네. 찾기가. 그때가 어렵습니다. 이 바둑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뛰어가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AI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흙이 두고 이 막는 자리는 둬서 살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자체로 충분히 백이 득을 받기 때문에 이런 데를 압박을 가면은 나중에 이런 데가 신경 쓰여서 백이 득볼 자리가 많고 여기 집이 많이 나서 무조건 우세하다. 그 차이가 거의 반면 승부에 육박한다인데 지금 이 모양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될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시면 백이 이때 진짜 좋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백의 실리도 적지 않게 이미 확보가 됐어요.
이때까지는 강동현 구단이 너무 잘 두는구나. 이바둑은 살려준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쯤에서 뭔가 멈추고 다음 스텝으로 가면은 백의 두터움이 확실히 힘이 있겠다. 물론 이제 이겼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바둑이 이렇게 빨리 요동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탄샤오 선수 저수가 좋은 수예요. 일단 살자는 뜻이고 여기 젖히는 거를 대비해서 그냥 이렇게 두면 막아서 여기가 한 집이 나 있고 또 여기가 한 집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억지로 잡으러 오다가는 여기가 이것도 선수라 여기가 한 집이 나 있고 빠지면 젖힐 때 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집이 또 나서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잡으러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강동현 구단이 여기서 독수를 꺼내들죠. 찝는 수를 두면서 잡으러 가겠다는 뜻인데 부분적으로는 임기응변 같은 자리예요. 여기를 이어주면 이런 식으로 압박해서 잡으러 가겠다라는 뜻인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회돌이가 되게 되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불확실한 거죠. 여기가 젖히는 수도 있고 이었을 때 여기 뒷맛도 나쁘기 때문에 이게 잡으러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흙이 여기도 지금 선수다 보니까 있는 것도 선수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약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위험한 선택이 됐습니다. 네. 그래프가 많이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찝는 수는 다음번에 회돌이를 당하는 순간 엄청나게 집으로 깨지기 때문에 손해거든요. 지금 여기 둘 때 왜 떨어졌냐면 미리 해놨어야 된다 이거예요. 뭔가를 미리 해놨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뭐 내친 거 얼음이기 때문에 탄샤오 선수 입장에서는 더 깊게 들어와라. 깊게 들어오면 그때 회돌이를 쳐서 빠져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강동현 선수는 여기서 살짝 비껴가는 선택을 하죠. 이 수는 젖히는 건 안 당하겠다라는 뜻인데 문제는 여기를 막았을 때 붙여서 아까 그 회돌이랑 비교했을 때는 여기가 살아있으니까 잡으러 가는 게 쉬운 거 아닌가 싶을 때 여기가 패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패가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잡을 수는 없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상황은 굉장히 아찔했죠. 이거 뭐 강동현 구단 여기서 뭔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더 들어갔다가는 실패하면 바둑이 바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순간이었거든요. 워낙 좋았던 장면이기 때문에 위기가 올까봐 좀 겁이 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연단책 자리도 굉장히 위험하게 두고 있었고 저 자리도 약간 악수가 될 수 있는 자리인 게 백이 나중에 활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끊어서 활용을 할 수도 있는 지점에서 그러면 이제 단수층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지점에서 이것도 확실히 악수가 되는 자리죠. 이때 뭔가 강동현 구단 약간 쓴 미소와 함께 좀 난처하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계속 압박을 갑니다. 아마 저는 강동현 구단이 놓쳤던 지점이 있다면 여기를 둬서 여기랑 여기 맛보기라고 봤을 것 같은데 여기를 두면은 잡으러 올 때 단수치고 이렇게 사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빠져서 여기를 붙여서 압박을 하자니 여기를 두고 빠졌을 때 잡으러 오면 여기 하나만 선수가 돼도 빠지면 살아버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 강동현 구단 약간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고 이봐도 그래프로 역전된 게 이때가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백의 유일한 위기 순간이 지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탄샤오 선수 입장에서도 이거 됐다. 패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탄샤오 선수가 AI 기준으로 더 좋아지는 수를 놓쳤다고 실수라고 느껴지지가 않는 게 일단 이 대마가 거의 뭐 빈사 상태였다가 안 건드리고 그냥 지나가도 나쁠 것 같은데 상대가 스스로 패를 만들어준다? 이거 회돌이에서 뚫는 것도 생겼다? 완전 잘 됐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상황에서는 뭔가 됐다 싶었을 것 같아요.
잡힐 뻔했던 돌이 생각보다도 좀 크게 살았기 때문에 살기만 해도 탄샤오 구단은 타겟 성공이라는 생각 들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계가 끝나면 그래프는 5대5여도 이를 모르는 선수들은 흑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 풀렸구나. 백의 입장에서는 내가 공격을 하다가 손해를 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겠습니다. 네, 이제 손을 돌렸는데요. 여기서 손을 돌린 게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도현 구단도 더 잡으러 가다가는 팩감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도를 압박하면서 팩감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계획이었을 것 같고요. 물론 그 계획은 금방 틀어지게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자리가 크다라는 건 명확했기 때문에 저 나리짜가 저는 이 바둑에서 분위기를 바꾼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변으로 향했습니다. 네, 아직도 흑돌, 엷은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돌도 못 살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잡으러 갈 돌은 또 아니에요. 근데 오늘 강도현 구단은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네. 뭔가 저는 약간 느낌이 이 바둑을 보면서 이름표만 떼면은 이게 강도현 구단인지 이지영 구단인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지영 구단의 영혼이 약간 빙의한 사람처럼 두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강하게 둔 거죠. 전 이대국 내용을 보면은 강동윤 구단의 색채보다는 이지현 구단의 색채가 훨씬 더 진하게 묻어나오는 초공격형 선수의 바둑을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원래 이렇게 자신이 좀 자주 두던 스타일의 대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동현 구단은 이 작전을 지금 잘 지켜나가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 강동현 구단이 밀어붙이는 것도 좋았지만 탄샤오 선수가 이런 것들에 약간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지현 선수랑 둘 때는 정말 부드럽게 잘 받아쳤지만 이대국은 뭔가 이 시점에 낙관을 해버린 느낌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게 이 몰릴 돌이 너무 쉽게 살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아까 포위당했을 때 느낌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산다는 건 생각하기 힘든 변화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좋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흐름이 탄샤오 선수가 잘못된 형세 판단하는 주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바둑이 있어요. 뭔가 계속 잘 된 것 같은데 인공지능 확인해보면 나빠 있는 거. 계산해보면 네. 이상하게 집이 모자르고요. 여기서 졌나 하고 확인해보면 아까부터 져 있었네. 약간 그 전에 이미. 이런 상황이 되는 바둑이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게 또 상대도 동의를 해요. 오. 인공지능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래 내가 여기서 나빴는데 여기서 역전했네 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완패인 경우도 있고 이게 참 두 선수만의 그런 감정선이 생길 때가 네, 있는데 그렇게 판단이 어려운 대국들이 있군요. 네, 이 바둑이 아마 그런 경우에는 요런 데가 계산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집이 40집이 되고 100이 이런 데 뒀을 때 실전처럼 흙이 지키면 여긴 10집이 좀 넘고
여기 계산해보면 한 30집이 두텁고 이런 것들은 쉬운데 여기가 백돌이 이렇게 놓여서 여기 10집이 날지 아니면 흙이 이 자리를 먼저 뒀을 때 여기를 집이라고 계산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계산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럼 보통 공배로 계산을 하나요? 첫 번째는 공배로 계산을 하고 근데 이제 백 입장에서는 그래도 약간 세줘야 되고 흙 입장에서도 약간 세주긴 하는데 정확한 계산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마 두 선수가 형세 판단에 좀 미스가 있을 만한 지점이 이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계산했을 때 인공지능은 백의 이 조금의 우세를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우변에 있는 흑돌도 아직은 괴로운 돌입니다. 거기를 붙여간 게 강경책의 신호탄이에요. 여기가 흙은 언제 어느 때고 아마 이렇게 둘 때 흙의 계획은 이걸 두고 이걸 두고 이걸 둘 때 받아야 되니까 이건 살아있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붙임수가 나오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찝어서 잡으러 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겨져요. 그러니까 이 수는 또 공격인 겁니다. 저 붙일 때 저는 약간 살짝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로 오늘의 강동윤은 매섭다. 네. 칼을 계속해서 뽑습니다. 네. 자, 계속 흑돌을 압박해 갑니다. 그리고 계속 압박을 할 수 있는 돌이 옆에 놓여져 있어요. 네. 지금 AI가 2수부터 백의 그래프가 확 올라가는데 흙이 이런 거를 붙여서 이쪽에 뭔가 뒷맛을 노려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면 쉽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2수는 사실은 무슨 맥락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 이걸 두고 이렇게만 둬도 이 돌은 못 살아 있어요. 찝는 게 선수지만 이 한 칸 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호구치고 나오는 수밖에 없는데 정말 살려만 달라고 하고 여기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둔 건데 이게 찌르지 않아도 이쪽을 백돌이 와도 깔끔하게 사는 형태가 아니라는 게 이수의 아쉬움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탄샤오 선수는 여기까지 압박해왔을 때 좀 당황했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붙여가는 수가 정말 좋았어요. 이거는 브레이크라고 보기에는 너무 공격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하기에는 딱 호흡을 하면 멈춰가는 기가 막힌 수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 너 이걸 살아라. 대신 이 한 점만 내가 잡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듯한 그런 아주 적합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초반부터 지금까지 탄샤오 구단의 돌은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바둑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롭다고 느끼면서 반발을 더 강하게 했겠지만 뭔가 이 시점에 탄샤오 선수는 많이 나쁜가? 할만한가? 요 사이에서 약간 고민하고 있었던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버티는 게 약간 애매했어요. 이길 수 없게 버틴다는 느낌이랄까요? 버티기는 버티는데 성공해도 질 것 같은데 정도의 버팀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물론 그 시점에서는 따르게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랬겠지만서도 정말 이기려면 더 강수를 둬야 될 것 같은 상황에서 망설임이 좀 있어 보였어요. 그 틈새가 저는 오늘 봐도 탄샤오 구단의 패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샤오 구단 하면은 이
대세관이 좋고 좀 균형 감각을 잘 맞추는 뭐 그런 선수라고 들었는데 오늘 대국에서는 그런 점이 좀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이게 균형 감각이 좋은 기사라고 해도 그런 균형 감각이 좋은 기사들이 사실은 판이 이렇게 뒤죽박죽 엉키면 헷갈려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닐 때. 그러니까 아무리 프로 기사라고 해도 아무리 흐름으로 짚어간다고 해도 그 기준선이 되는 게 필요해요. 아까 초반에 만만치 않았다는 그 기준선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많이 나오는 모양들이면 아, 이 모양 정도면 내가 좋고 이 모양 정도면 내가 나빠가 되는데 그 기준선이 초반부터 바꿔치기로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판단이 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살자는 수예요. 이렇게 둬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비그로는 살아 있는 형태가 됐거든요. 이렇게 치중가더라도 이렇게 두면 이게 살아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려줘도 좋은데 강동윤 선수는 더 독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강동윤 구단은 계속해서 강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안 가도 이긴 바도 이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치받게 되면은 흑 입장에서 젖히는 게 선수고 이렇게 두는 게 최선입니다. 그때 찝기만 해도 이거를 잊지를 못해요. 이으면은 이거 둬서 이 형태는 얼핏 볼 때는 비계 형태지만 잡혀있는 형태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급소가 눌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흑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인데 그러면 중앙의 집이 꽤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만 만들어 놓고 둬도 되고 굳이 급하게 두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뭔가 강동윤 구단은 이때는 저렇게 큰 차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흑이 여기 둘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기가 또 엄청나게 큰 자리라서 그래서 일단 버텼는데 이때 따내거나 따내는 게 가장 깔끔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강수, 실전에 뒀던 이수를 뒀다면 여기까지 따내져 있었다면 흑이 버티기 불가능했을 텐데 네. 아마 강동윤 구단은 흑이 요거 하나 젖혀놓으면은 그게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타이밍인가 하고 강수를 선택을 합니다. 네, 먹여쳐 갑니다. 저도 처음에 저게 결정탄 줄 알았어요. 근데 흑이 끝까지 버티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어요. 맞아요. 흑의 버티는 길이 남아 있었던 변화입니다. 선수들은 이미 이때도 베개 그래프가 이 정도로 좋았다는 걸 알면 정말 놀라겠죠. 알면 차라리 탄샤오 선수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아, 그럴까요? 아, 이때는 내가 용을 써도 안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느낄 것 같고 강동윤 구단은 아, 이게 개가가 이렇게 안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개가가 안 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미지의 영역 그리고 이도를 압박하는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가 AA 얘기는 여기 막았을 때 여기 따냈을 때 손 뺐다가는 막히면 이 모양이 대책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가 백이 맞게 되면은 흑이 이거 뒀다가는 이거 치중 가서 거의 잡힌다고 봐요. 이거 두면 여기 치 받아가지고 받을 때 이렇게 두면 대책이 없다. 그렇다고 흑이 여기를 뭐 젖혀서 버텨도 이런 대로 압박을 하면 이렇게 뒀을 때 단수 치면 이음에 넘어가는 게 있어서 곤란한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전에는 그런 게 잘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패로 잡으러 가는 것이죠. 여기는 패입니다. 여기를 뒀을 때 흑이 단수 쳤을 때 이으면은 딴에서 살기 때문에 이거는 패에 요거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요 단수 칠 때 요렇게 단수를 쳐야 패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부터 또 한 차례 큰 패싸움이 시작이 되죠. 네, 패 형태가 나왔습니다. 패 덩치가 크기 때문에 패감을 또 쉽게 사용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저희는 굉장히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래프지만 실전의 강동현 구단은 한 팩감 한 팩감을 굉장히 고민해서 짜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흙은 안에서 살자는 팩감들을 뭐 집으로 좀 손해일지언정 확실하게 쓸 수 있는데 백은 여기 팩감들을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쪽에 팩감이 너무 손해가 되지 않으면 손해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찝은수도 팩감만 놓고 보면 이쪽으로 압박하는 게 더 좋았겠지만 이쪽으로 먼저 두게 되면은 아마도 강동현 구단이 우려했던 건 여기를 찝었을 때 이렇게 두면서 이쪽과 연관이 되는 게 싫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찝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흙이 여기를 이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 단수 치면서 팩감을 쓸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 5점까지 끊어져 버리게 되면 여기 패가 더 확실해지니까 흙이 이렇게 반발하기는 쉽지 않아요. 실전처럼 둘 바엔 이게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실전에 이쪽 찝는 팩 찝어서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백이 있는 것도 팩감이 됐지만 흙도 이렇게 받으면서 요게 더 이상 팩감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됐고요. 이때 탄샤오 선수는 최대한 상대의 팩감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돌을 몰고 갑니다. 그래서 뭐 AI는 어느 순간이든 적당히 이거 잡고 막아도 이겼고 뭐 너무 팩감 작게만 안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전의 강동현 구단은 이 패로 그냥 가장 결정적인 팩감을 끝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딱 그러기에는 한 팩감 정도가 부족해요. 야, 꼭 팩감 차이는 딱 하나가 차이가 맞아요. 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 들어가는 수법들이 집으로 손해였다면 굉장히 위험할 뻔했지만 탄샤오 선수도 지금은 이 상황에서 팩감을 하나, 둘, 셋, 넷, 4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빠지고 두는 거에 비해서 집으로는 한 5집 차이가 나지만 팩감으로 1개 차이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탄샤오 선수도 패를 이기려고 집으로 손해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전과는 좀 거리가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아마 잡으러 가면서 집으로 손해를 보는데 팩감이 하나 차이였다면 이가 좀 위험했을 겁니다. 타이트하게 두려고 잡으러 간 수였는데 오히려 좀 위험에 빠질 뻔했어요. 네. 이때 저희도 약간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불안불안하다. 네. 앞서 첫 번째 공격에서도 약간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강동현 선수가 굉장히 재밌는 수를 선택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패를 잇는 것이 아니라 끊는 팩감을 먼저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이쪽 패를 할 때 이걸 끊었다가는 혹시 이 상황에서 요게 때 이어서 버티면 이 모양이 다시 패로 바뀌게 되는데 이거는 백도 조금 더 리스크가 커진 패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또 여기도 또 뚫리는 상황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지금 먼저 패를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흙이 이 석점 잡아 살면 적어도 여긴 손해를 안 보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부담 없이 이쪽 패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물어봤고요.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되죠. 이때 또 조금은 불안했던 게 이 선수들의 분위기는 지금의 그래프처럼 두고 있지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바둑이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면 누가 잡으러 가겠습니까? 네. 네, 확신은 없었던 느낌이고 여기는 이제 저쪽 패를 받았다가는 이쪽 패로 패가 바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흙의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붙일 때는 순간 약간 아찔했습니다. 이거 패를 더 키우려나 보다. 이것까지 손해보면 안 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정수였습니다. 왜냐면 흙이 반발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쪽에 패감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로도 이득이라는 생각을 강동현 구단이 순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는지 신기한데요. 여기서 강동현 구단의 선택들이 그러니까 상대도 시간을 쓰는 동안 나도 이제 마지막까지 50초씩 생각을 하면서 강동현 구단도 개가가 좀 그래도 내가 좀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찝었을 때 흙도 단수 하나 쳐놓고 싶지만
패감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패로 2번을 득보니까 강동윤 구단이 패를 이쯤에서 좀 물러나는 판단을 합니다. 강동윤 구단 머릿속에 그래도 이때쯤 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득이고 이것도 득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쪽도 내가 집을 득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도 득봤다고 생각하고 네. 흑은 이게 득본 게 전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백이 최강수를 뒀을 때 얘기고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잡으면서 이거 따내고 다수치고랑 똑같거든요, 사실. 근데 이 모양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강동윤 구단은. 그리고 여기서의 처리가 또 일품인데요. 여기가 돌이 있기 때문에 요거 치중 가는 거에 대한 싸움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강동윤 구단이 한 점을 여기를 잡게 되는데 넘어가도 이 돌이 못 살아 있었기 때문에 탄샤오 선수는 여기를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전에 이곳을 찔러가면서 사는 형태를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상변의 저 한 두 점이 그냥 패의 대가로 뚫리는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 격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요.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정말 좋은 수입니다. 넘어가더라도, 이것을 넘어가더라도 단수 치고 있는 순간 이 돌이 못 살아 있었기 때문에 흑은 이곳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는 걱정거리가 없어 보여요.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백이 두터웠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거리가 없는 대국이었고요. 여기 늘었을 때도 이쪽이 너무나도 큰 자리였기 때문에 흑은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패를 굴복시켜 가면서 정말 차분하게 판을 정리하는 모습들이 이 강동윤 구단의 아주 좋은 정리 능력을 볼 수 있었고요. 네. 자,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프도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일정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그래프가 잘 안 움직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강동윤 구단은 한 수 한 수를 굉장히 신중하게 두면서 8, 9에 두는 바람에 저희의 마음을 놀라게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승부에 뒤집힐 만한 수는 두지 않았고요. 여기서였죠. 갑자기 고민을 하다가 들여다보는 선수 교환처럼 뒀지만 이때가 저는 순간적으로 8, 9에 막 두길래 좀 당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나가는 수가 이제 결정타라고 봐야죠. 저기를 두 집 내고 살게 하면서 판을 정리하는 강동윤 구단이었습니다. 후반 강동윤 구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정리 보여줬고요. 거기 호구 치면서 두 집을 내게 강요한 게 사실상 이제 최후의 결정타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이 다음으로도 흑은 계속 두었지만 격차가 좀 줄어든 승부랑은 연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수순 진행이 더 있기는 했지만 대국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 본선 5국이었습니다. 강동윤 구단, 탄샤오 구단에게 승리했습니다.